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게 통신사 대리점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대규모 보안 사고가 사실은 평범한 자영업자들 생계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그 신규 영업 중단 조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인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지난 5일부터였죠. 전국에 있는 티월드 매장 한 2,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신규 가입 업무가 다 멈췄어요. 온라인몰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3주가 다 되어가네요. 네, 3주째예요. 이게 뭐 정부의 행정 지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2,600개 대리점 중에 86%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위탁 대리점이라는 거예요. 아, 86%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자라는 건데 이분들한테 영업 중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게 행정지도라는 게 뭐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해도 사실상 업계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강력한 권고죠. 압박 같은 거군요. 네. 정부가 일단 해킹 피해자들 유심 교체 불편부터 해결하라고 한 건데 문제는 그 유심 교체 수요가 갑자기 확 몰리니까 물량이 부족해진 거죠. 아, 그래서 신규 가입을 아예 막아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극약 처방으로 이어진 겁니다. 뭐 의도 자체는 피해자 우선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잘못 없는 대리점들만 힘들어지게 된 거죠. 특히나 그 86%가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타격이 정말 크겠네요. 네, 충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지 보여주는 숫자죠. SK텔레콤 본사에서도 뭐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뭐 운영자금 대출 상환을 좀 밀어주고 매장당 500만 원 무이자 대출도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지원책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현장 반응은 뭐 좀 싸늘하다고요. 한 대리점주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당장 장사를 못해서 월세도 못 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히 자금 유동성 문제가 아닌 거죠. 매출 자체가 그냥 0이 되어버리는 정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자금 지원은 뭐 고정비 부담을 잠깐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건요. 가뜩이나 신규 고객을 못 받고 있는데 기존 고객마저 떠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것까지요? 네, 해킹 사태가 알려진 게 지난달 22일쯤인데 그 후로 한 달 동안 경쟁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거의 40만 명이 육박해요. 40만 명이요? 네, 그리고 순수하게 빠져나간 고객, 그러니까 순감 규모만 해도 35만 명 수준입니다. 와, 35만. 이게 3월 달 순감 규모가 한 1만 3천 명 정도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무려 27배나 폭증한 수치예요. 27배요. 이야,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중고죠. 들어오는 돈은 막혔는데 나가는 고객은 막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아, 대리점 협의회 회장님은 뭐 경쟁사들은 가입자를 막 뺏어가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하니 죽을 맛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심지어는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객들이 신규 가입 중단 이걸 모든 업무 중단으로 오해해서 아예 매장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네요. 아, 그런 오해도 있군요. 네, 진짜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언제 영업 재개할 거냐, 그 시점이라도 명확히 알려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라도 좀. 네. 최근에 유심 공급이 좀 안정돼서 하루에 한 30만 건씩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교체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한 428만 명 정도가 완료됐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어요. 절반이나 처리됐군요. 네. 물론 아직 한 473만 명 정도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숨통이라도 트게 해달라는 그런 절박한 외침인 거죠. 절반 정도 처리됐으면 이제 슬슬 좀 추구 전략을 고민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여전히 좀 신중한 건가요? 왜 그런 거죠? 네, 과기정통부 입장은 아직 명확해요. 아직 400만 명 넘는 고객이 유심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아직도 400만? 네, 그러니까 영업 재개를 논의하려면 SK텔레콤이 이 고객 불편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결국은 대리점들 어려움보다는 아직 해결 안 된 소비자 불편 해소가 우선이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공공의 이익과 또 개인 사업자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 사태를 좀 종합해 보면요. 이 대형 통신사의 보안 문제라는 게 단순히 그 회사랑 고객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그 가장 말단이 있는 파트너들, 그러니까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 조치와 본사 대형 사이에서 대리점지들은 그야말로 낀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네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위기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가되는가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된 정책이 예기치 않게 어떤 특정 집단의 생계를 이렇게 위협할 때 과연 그 책임과 해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사태처럼 명백하게 본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요. 단순히 뭐 대출 상환, 유예나 소액 지원 같은 임시 조치를 넘어서 본사는 파트너인 대리점들에게 어떤 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계약서상의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